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4일 오전 5시 35분입니다. 5월 24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3월 26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정권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것을 5.24 조치라고 합니다. 5.24 조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산 남해안 사이의 제주 해협을 북한 배가 앞으로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를 중단한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해협 통과를 다시 허용할 것 같은 뉘앙스를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10년 전 5월 24일 5.24 조치,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근사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연설을 한 것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고전을 한 다음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다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공군기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 원점을 폭격한 상태에서, 그러면 준전시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을 소탕하는 대대적 수사를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 기회를 놓치니까 결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겁을 먹으면은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쨌든 5월 24일 연설은 근사했습니다. 그 연설을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설에서 하겠다는 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2010년 5월 24일 한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광을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 협력을 위한 백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요 약속,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그해 11월에 연평도를 포격해가지고 두 사람의 민간인, 두 사람의 군인을 죽였을 때 우리가 대응 사격은 했지만은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공군 전투기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북한의 포대를 박살 내서야 했습니다. 길을 죽여서야 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에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 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김정은 정권을 일종의 민족 반역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아주 엄중한 글입니다. 엄중한 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년이 흘러가지고 이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사건,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풀려나와서 완전히 연금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보석인데 이게 정말 아무도 바깥으로 다닐 수도 없고 일종의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법치라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자기 편에게는 법을 방패로,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칼로 이용하는 이런 법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5.24 조치 46명 플러스 1명, 한 명은 한주호준입니다.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7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사과하지 않는데도 5.24 조치를 실효시키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 10년이 흐르니까 세상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이제 국군과 국민이 지켜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국민과 국군이 그 정권과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김일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향하지 않고 이 정권 곳곳에 박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뇌수에는 붉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5.24 10년,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면서 결국 대한민국 온몸에 퍼진 종북암이죠. 암덩어리죠. 종북암 제거에
실패하고 종북암이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은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북한 노동당 정권 또한 한국 이상으로 코로나에 몰려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또다시 한 20일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다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일 겁니다. 제1의 한강의 기적은 경제 발전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아직 공산화가 안 되었다는 게 기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월 24일 새벽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참 통탄할 일이죠.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날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때 기분 좋았던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하는구나. 당신은 테러리스트다, 전쟁 범죄자다, 민족 반역자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지만은 그 말을 지켜내지 못했고, 오전에는 그때 대북 휴전선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다가 북한에서 공갈치니까 오후에 국방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기가 꺾여버린 거죠. 그때 찬스를 놓쳤다가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때 여기 약속했던 5월 24일 연설에서 약속했던 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그때 보복을 했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의 도발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동시에 국내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대어준 세력을 낱낱이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낼 사람 보내고 했었어야 대한민국이 역적 세상, 간첩 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번 다 놓쳤습니다. 천안함 직후에 그리고 연평도 직후에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 간첩들, 역적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이 뼈아픈 교훈을 5.24 연설 10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